공기가 좀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지셨습니까? 예,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아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고 더 이렇게 부푼 기대감에 차 있으실 텐데요. 올해는 우리 리더님에게 PV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시기를 강력하게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스 총정리 강의를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 중에서는요, 1부터 3까지 다 들으셨던 리더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화면을 보니까, 배웠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복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의사항은 단 한 가지. 뉴트리라이트 초이스 총정리 강의는 뭐다? 입시학원 강의입니다. 저랑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눈빛 교환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입시학원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100% 주입식이에요. 무조건 받아 적고 외우고 받아 적고 외우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많으니까요. 자, 요것만 주의하신다면은 오늘 강의 무난하게 네, 시작될 것 같습니다. PPT 화면에 혹시 낙서가 있다면요, 요거 지우개로 지워주셔야 되세요. 공동 화면이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초이스 총정리 1은 비타민, 미네랄, 뉴트리 키즈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는 기능성 제품, 3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바디키 제품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주 코스로 진행하시면서 한 개 배우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번 강의에 꼭 질문하세요. 그냥 넘어가시지 마세요. 저녁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 강의 준비하느라 사실은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우리 리더님들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하지만 가볍게 맛있게 식사를 잘 하셨다면 우리 잘 먹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잘 먹었다라는 개념은요, 만족스럽게 적절하게 딱 맞는 양을 먹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밥 먹을 때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뉴트리라이트의 더블 X를 드시고 난 다음에도 잘 먹었다라는 이 한마디가 플라시보 효과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고루고루 어우러져 있는 뉴트리라이트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라는 말 습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주변에는요, 어, 어떤 걸 먹어도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다. 나는 뭘 먹어도 똑같아. 난 잘 모르겠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리더님, 영양 불균형이라는 건요, 단순히 먹는 것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먹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수면, 운동, 스트레스, 흡연, 과음, 노화, 환경적인 요인까지 모두 다 관리가 되었을 때 영양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우 피곤해. 야, 나 너무 피곤한데 피로 회복되는 거 딱 하나만 소개시켜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비타민 B 플러스를 전달해 주셨다가는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시더라? 난 먹어도 모르겠던데? 난 개운한지 모르겠던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B 플러스 이외의 기타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실 때는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긴 하나, 너의 식생활 습관과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케어하지 않고서는 너의 몸에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요. 이거 먹으면 무조건 피로 회복돼. 그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역할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케어해야 되는 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장 먼저 만나세요. 종합 비타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시는 분에게 너는 실내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니까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더 먹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시죠? 펄쩍펄쩍 뛰죠.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 안에 100%다 들어있는데. 100%. 리더님, 건강기능식품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 100%는 recommended daily allowance. 무슨 말이죠? 권장하는 하루 최소 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도 요만큼은 먹지 않으면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충분하다의 의미의 100%가 아니다. 최소한 요건 먹어야 한다는 양입니다. 리더님, 근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질병이 안 생기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목적으로 드시는 거라면 일일 권장 섭취량 RDA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섭취량, 바로 ODA, Optimal Daily Allowance. 옵티멀, 최적의 데일리, 하루 허용량입니다. 이 옵티멀 데일리 어라운스는요,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C를 600mg만 먹어도 나는 괜찮은데? 라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1000mg 정도 먹었을 때 난 좀 괜찮아 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1000mg 먹었으니 너도 먹어봐는 아니더라. 오히려 상대방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필요할 수도 있더라.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섭취량을 통해서 세포의 수준을 최상태로 끌어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종합 비타민 미네랄 드시면서 100% 넘어간다고 깜짝 놀라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은 내 몸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없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사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엔자임 바이옴만 매일 죽어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소화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 비타민, 미네랄이 보조 효소 역할을 해줘야 내가 섭취한 효소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더라. 그래서요, 비타민은 신체 조직에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에 있어서 성장, 발달, 기능을 유지하고 도와주는 물질 대사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수용성 B, C, 혈액을 통해 흡수되면서 체내에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나머지 소변으로 배설이 되죠. 지용성 A, D, E, K. 지방에 잘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장에서 지방과 함께 흡수되기가 용이합니다. 요 두 가지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비타민이 우리 신체 조직을 성장 발달하고 유지하는 보조 요소 역할을 한다면 미네랄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미네랄은요, 골격 구조를 완성하면서 내 몸의 전해질의 밸런스를 맞추고 신경과 근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골격을 구조, 미네랄이라는 성분들은 우리 몸에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바로 무기질 저장소는 뼈입니다. 뼈에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잘 들어있어야 성장하는 아이들은 키가 크는 거고요. 그리고 중년의 여성들은 골밀도가 유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뼈 안에 다양한 미네랄들이 꽉 들어차 있어야 혈액과 세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혈액과 뼈의 칼슘 농도도 조절하고 근육의 수축 이완에도 관여하고 체액의 밸런스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네랄은요, 우리 화학적 반응이 촉진될 수 없다라고 정리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더블 X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트리라이트 더블X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은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이 정도야. 타사도 종합 비타민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는 핵심 성분, 바로 식물 영양소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님, 식물 영양소, 잠시만요. 낙서가 안 지워지고 있습니까? 리더님, 제가 저 낙서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불편해 하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네, 제가 낙서를 지우고 돌아왔더니, 어,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낙서를 하시게 되면은, 맞아요. 이게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 목소리는 들리고 계시니 잘 듣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비디오를 켰습니다. 보이시죠? 아, 네, 되셨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낙서를 지웠어요, 리더님.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식물 영양소가 뭐냐면요. 리더님, 식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약한 존재예요. 천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런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파이토케미컬, 파이토뉴트리언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식물에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더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칼렌보거 박사님이요? 아, 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도 먹고 있는 거고요. 나보다 조금 일찍 생각하신 분이 칼렌보거 박사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뉴트리라이트의 WX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요, 리더님. 특장점인 이 식물 영양소가 누구에게는 불편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쌀국수 드실 때 나는 고수를 팍팍 넣어서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수파. 우리 이현정 리더님 제일 먼저 드셨어요. 윤경 리더님, 임순 리더님, 이희정 리더님, 고수파, 현영 리더님, 고수파 많으시네요. 고수라니 그게 비누냐 화장품이냐 나는 못 먹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현숙 리더님, 유경희 리더님, 네, 김성희 리더님, 못 드시는 분 많으신데요, 오경희 리더님. 이거예요, 리더님. 오, 맞아요, 이거예요. 누구나 고수를 잘 먹을 수 없습니다. 뭐죠?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는요, 처음 경험해보는 다양한 허브를 위해 식물들이 많아요. 몸에 좋으니까 참고 먹어. 이거 됩니까? 아니에요. 미리 말씀 주셔야 됩니다. 골드는 뭐다? 비타민이다. 실버는 미네랄이다. 요 그린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철학과 과학의 기술의 집약적인 식물 영양소인데 네가 처음 만나보는 다양한 허브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 먹어본데 난 괜찮아라고 하신 분은 체질인 거죠. 너무 잘 됐다라고 하시면 되지만 불편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한 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익숙해지시면은 저녁에도 한 알 드셔보는 거예요. 더 익숙해지시면 오전에 두 알로 늘리시고요. 그러다가 더 많이 익숙해지시면 저녁에 두 알로. 짝이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뭐 중요합니까? 한 번만 사 드시고 안 드실 거 아니잖아요. 계속 드실 거니까 짝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식물 영양소와 굳이 친해져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뉴트리라이트의
그린팩 식물 영양소를 나눠가면서까지 친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혈중 활성산소 연구에서 더블엑스와 대조식품을 8주간 먹고 비교를 했더니 더블엑스를 섭취한 그룹이 그러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액 중에 활성산소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더블엑스의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가 혈액 세포와 조직의 DNA 손상을 줄이는 항산화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먹고 흡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혈중 영양소 관련 연구에서 더블엑스와 대조군의 섭취를 하고 난 다음 혈액 중에 과연 어떤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가 확인되는지를 비교했더니 더블엑스를 섭취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경량성을 보였다. 무슨 말이에요? 흡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혈액 중에 확인이 되었다, 흡수가 되었다. 흡수가 되었으니 혈중 활성산소의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물 영양소를 조금씩 나눠가면서 친해질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리더님. 뉴트리라이트의 베스트 5 제품이 우리 소비자에게도 베스트 5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들에게는요, 소비자들의 니즈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격, 어떤 분들은 편의성, 어떤 분들은 제형, 어떤 분들은 함량, 어떤 분들은 기능. 이러한 니즈를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의 베스트 제품만 안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침, 저녁 집에서 더블엑스 먹는 거는 뭐 이렇게 2개씩 챙겨 먹겠는데 나는 이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니. 그리고 나는 낮 동안 스트레스가 심해. 나 같은 사람에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은 없니? 라고 할 때는 알려주셔야 되세요. 어떻게? 바로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는요, 12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개념이죠. 여기에 지친 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밀크시슬과 함께 낮 동안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한꺼번에 케어줄 수 있는 아데노라씨가 들어있어요. 무엇보다도 편의성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여러 개의 알수를 먹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먹는 약이 한 주먹입니다. 이것도 버거운데 건강기능식품도 한 주먹 먹으라니 너무 힘들어요. 좀 간편하게 먹는 거 없습니까? 그럴 때는요, 리더님, 추어블로 다가가셔도 괜찮으세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그런 기준 세우시지 마세요. 나의 소비자가 섭취의 편의성을 원한다면 그 섭취의 편의성에 포커싱이 되는 추어블 타입으로 다가가시면 좋습니다. 이 데일리 추어블은 1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루 권장량 100%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약국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뽀로로 캔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100%의 최소한의 필요량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좋을까요? 입이 자꾸 마르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만성질환이 있으시고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주머니에 누룽지 사탕, 박하사탕 넣어 다니면서 사탕 드시면 어때요? 일시적으로 입이 촉촉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혈당 오르고 구강에 충치 발생되고 좋을 거 없더라. 그럴 때 추어블을 넣어서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블루베리 맛으로 일 권장량이 100%에 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어블로 만나보세요. 아, 그러면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추어블보다 요즘은 젤리 좋아하는 아들 많은데 젤리는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양한 고객층이 있으니 뉴트리라이트에도 13가지의 비타민 무기질을 균형 있게 담은 추어블이 아닌 젤리 타입이 리버전이 됐습니다. 드셔보신 리더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거 나왔다 먹어봤다. 다 드셔보셨네요. 와, 빠르시네요. 역시. 어떠셨어요?
끊어지는 느낌 들으셨나요? 예, 바로 그거예요. 왜 질겅질겅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추어부를 먹는 연령대는 대부분 좀 어린 아이들인데요. 어린 아이들은 턱관절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곰젤리처럼 딱딱하고 질겅질겅한 제형의 젤리를 먹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바로 사과 팩틴을 이용해서 뚝뚝 끊어지는 형태의 턱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포도 맛의 비타민을 먹을 수 있다. 젤리 타입으로 3세에서 5세는 하루에 1개 권장하고 있습니다. 6세 이상은 하루 2개 권장하고 있어요. 더 먹고 싶다. 하나 더 줘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 다 100% 그대로 흡수돼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융통성 있게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이, 미네랄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4가지의 제품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 뭘까요? 우리 소비자의 니즈는 각각 다르더라. 그 안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단일제제의 성분 비타민 B부터 수용성 B, C 순서대로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고 나면은 이게 떠오르실 겁니다. 에너지 대사. 비타민 B1도, B2도, B3도, B5도, B6도, B7도 모두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내가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데에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대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비밀이다. 이거 개인정보라서 말하고 싶지 않다. 손 안 드셔도 되세요. 나 맥주 좋아한다. 손 안 들어도 돼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B3를 좀 챙겨 드셔야 되세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은요,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발암물질, 독성분이죠. 이것이 빨리 분해되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리더님, 밀크시슬에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종종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많이 드시고 술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7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냐면 비오틴. 아, 단백질 대사. 내가 섭취한 단백질이 모발과 피부와 손톱에 영향 주는구나. 내가 섭취한 단백질이 잘 대사돼서 필요한 곳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시는 게 바로 비타민 B7, 비오틴이잖아요. 그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B9, 엽산이에요. 누가 엽산을 임산부만 먹으라고 정해놨습니까? 그런 규칙 없어요. 기억하세요. 엽산은 적혈구를 만드는 성분입니다. 혈액을 만드는 원료예요. 적혈구 혈액은 어린아이부터 성인에까지 모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임산부에게 엽산이 더 강조되느냐? 아무래도 복중에 태아가 있으면 임산부에게는 더 많은 혈액 요구량이 생기고 또 하나 태아가 심경관이나 혈관이 생성될 때에 엽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결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엽산은요, 혼자 드셨을 때보다 비타민 B12 함께 드셔야 되세요. 그 이유는 비타민 B12가 바로 비타민 B9, 엽산 대사를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타민 B1부터 B12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바로 6, 9, 12. 우리 리더님들은 단백질 많이 드시죠? 요즘 소비자분들도 단백질 굉장히 많이 드세요. 문제는 단백질만 많이 드시는 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왜냐? 단백질을 먹으면요. 단백질이 내 몸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 이 특히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시스틴이라는 활성화 물질로 바뀌는 단계에 쓰레기가 만들어져요. 그 쓰레기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반대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너무 낮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했는데 나온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되게 낮아. 좋은 거 아니죠. 이분은 단백질
결핍입니다. 먹지 않았으니 대사도 안 되고 쓰레기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누가 관여하더라? 비타민 B 6, 9, 12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정상 수준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타민 B9는요, 리더님, 뭐와 같다? 도미노와 같다. 도미노 해보셨죠? 한 개를 넘어뜨리면 순차적으로 넘어가죠. 중간에 블럭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가 멈춰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비타민 B군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드셨을 때 대사가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일 재주로 비타민 B1만 고함량 해외 직구로 사드시고 B3만 고함량 해외 직구로 사드시고 그런 것들은 별로 추천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타민 B군 8종이 골고루 들어있는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B 플러스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자,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나요? 내가 섭취한 세 가지의 에너지원 영양소가 잘 대사되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가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즉,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한다거나 정신적 노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면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대사가 어떻게 해요? 좀 항진되어 있다.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혈액과 세포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화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성분이더라. 효모와 스피루리나와 같은 다양한 원료를 비타민 B와 함께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스피루나가 클로렐라랑 비교하면은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하시던데요. 일단은 스피루리나라는 자체가 클로렐라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69.5%예요. 클로렐라는 보통 50% 미만이거든요. 식물이고 해조류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B군으로 하루의 활력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드셔야 되시죠?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1번, 점심 2번, 저녁 3번. 언제 드실까요? 그렇죠. 아침과 점심 좋습니다. 아침에 드셨다 하더라도 낮 동안 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점심에 한 번 더 드셔도 괜찮아요. 뭐기 때문에? 수용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 저녁에 자야 할 시간에 비타민 B군 고함량을 많이 드시면 무슨 일이 발생되죠? 네, 달밤에 체조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가 팽팽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리더님,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B군처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는 가급적 잠잘 저녁에는 좀 피하자. 아침이나 점심에 먹자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에너지 대사도 그렇지만 사실 그것보다 모발이 걱정이야. 단백질 대사가 좀 더 원활해서 나의 풍성한 모발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비타민 B를 찾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비타민 B7이 고함량인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판토블렌드, 비오틴이 고함량으로 들어있고 비타민 B5, 판토텐산과 함께 비타민 B1 같이 들어있죠?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자, 얘네들은 맥주 효모와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미네랄들과 함께 모발과 피부와 손톱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리더님. 우리가요, 이 비타민 B 플러스와 판토블렌드를 늘 고민을 하시던데 어떤 목적으로 드시냐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피로가 우선이야, B 플러스. 나는 단백질 대사가 우선이야, 판토블렌드. 둘 다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둘 다 드실 수는 있는데요. 둘 다 먹자니 비타민 B가 너무 고함량 아닙니까? 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더님? 어차피 수용성이니까 먹으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 이런 말은 필요 없죠. 그럼 우리 소비자분들은 요즘 그런 얘기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많이 먹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면 가성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루틴을 만들어 드리세요. 두 가지 다 먹고 싶다면 월수금 B 플러스, 화목토 판토블렌드.
하셔도 좋고요. 월요일, 모든 요일에 오전에는 B 플러스 50%를 먹고 오후에는 한토블렌드 50%를 먹고 그래서 하루 100%를 골고루 채우시는 것도 괜찮은 루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이 핵심 성분을 가지고 활발한 단백질 대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 좋은데 물과 함께 삼키는 건 전부 다 약만 같더라. 그래서 못 먹겠다. 라고 하신다면 추어볼 타입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트 B, 효모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 제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리더님? 추어볼 타입이니까 깨물어 먹죠? 이 사이에 낀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우, 야, 이거는 야, 이 사이에 다 끼더라. 식사하시고 콩나물이 이 사이에 끼는 건 괜찮은데 이스트비가 끼는 건 그렇게 또 불편하시더라. 자, 리더님,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약국에서 가끔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비타민 한번 깨물어 보셨습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캔디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타정을 했기 때문에 딱딱하고요. 그러려면은 그만큼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부원료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뉴트리라이트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죠. 입자가 고운 것을 추어볼 타입으로 만들어 놨지만 굳이 다양한 첨가물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질 수 있고요. 깨물면 이 사이에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소비자분에게 말씀드리세요. 먹고 난 다음에 물로 각을 해서 삼키면 돼. 입자가 고와서 그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엔자임 바이옴 나오기 전에 이스트비 먹었는데 나 이거 먹었을 때 소화 잘 되던데요? 그럼 엔자임 바이옴이랑 얘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리더님, 이스트비는 비타민 B군으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다 보니 결국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보조 효소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좀 소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효모 안에 들어있는 것이 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느낌적인 느낌, 소화 좀 되더라라는 거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에겐 엔자임 바이옴이 있으니까 소화라는 포커싱에는 엔자임 바이옴으로 거들어주는 역할은 비타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인애플 맛, 바나나 맛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 파인애플, 바나나 맛,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자, 리더님,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천연이 아닌 인공 향료로 넣었으면 뚜껑만 열어도 파인애플 냄새가 나요. 뚜껑만 열어도 바나나 냄새가 나요. 뉴트리라이트가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연의 파인애플 바나나 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맛을 효모의 시큼한 맛을 어떻게 해줬다? 중화시켜주는 정도다. 그러니 그냥 구수한 맛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타민 B군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수용성 비타민 C로 넘어왔습니다. 리더님, 아직까지도 비타민 C를 기미주군께 피로회복 여기에만 전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비타민 C는요, 혈관에도, 면역에도, 콜라겐 합성에도, 감기에도, 지방대사에도, 관절에도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보실 수 있어요. 뉴트리라이트의 아세로라 C는 한정의 200mg, 하루 600mg을 제공하고 있는 아세로라 농축물을 기반으로 한 비타민 C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죠? 천연입니까? 합성입니까? 자, 천연과 합성, 화학적 구조 똑같다. 우리 몸에서 기능하는 거 똑같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하러 이거 먹어요? 라는 생각 드시나요? 틀렸습니다. 합성에는 없고 식물 원료에만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우리 식물에서 농축물을 추출한다라는 것은 식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에요. 합성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리더님. 밥을 먹는 것과
풀죽을 끓여서 물만 마시는 거. 결국은 포도당인데 나는 풀죽 끓여서 물만 먹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밥 왜 먹어요? 포만감도 있고 저작 운동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합성으로 채워서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의 영향력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식물 영양소의 영향력을. 그래서 프리미엄급 비타민C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세로라씨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능성으로는 유해산소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방어해주는 기능, 그리고 혈관, 인대, 연골, 피부, 결합 조직을 촘촘하게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역할 비타민C, 철분의 흡수를 소장에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C, 햄철을 드시든 비햄철을 드시든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어떤 철분을 드신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비타민C가 소장에서 삼가의 철을 이가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그 철이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나오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라는 것은 헤모글로빈을 채우고 있는 철분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철분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없다면 흡수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C를 한꺼번에 먹는 용량 얼만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님? 한꺼번에 1000, 2000, 3000? 아닙니다. 200에서 1000mg 정도까지는 최대 70에서 90%까지 흡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0mg가 넘어간 2000, 3000이 되면 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흡수되지 못한다. 최대 흡수돼도 5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성가셔서 번거로우니까 아침에 5000mg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도움받을 거라는 생각 착각이세요. 비타민C는 길어봐야 6시간 정도 내 몸에 잔류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세로라C를 왜 200ml 단위로 만들어 놓은지 이제 아시겠죠? 적은 용량을 여러 번 나누어서 즉각 적재적소의 항산화 기능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리더님, 건강기능식품은요, 편리하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고용량 먹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먹는 거니까 편의성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세로라C와 함께 항산화 기능, 앞에서 보셨던 3가지의 기능성들을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성이 끝났어요. 괜찮으십니까? 살아계시나요? 숨 쉬시고 계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주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A 제제로 넘어왔습니다. 소비자에게 비타민 A야 라고 카로틴 플러스를 전달해 드렸더니 야, 여기 비타민 A 안 들었는데? 여기 베타카로틴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원료 물질입니다. 내가 섭취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베타카로틴은 뭐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자, 베타카로틴은요, 위와 소장 점막 재생에 중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소장 점막, 위 점막, 이러한 점막의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 유지에는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아울러 베타카로틴으로 인해서 비타민 A가 합성이 됐어요. 비타민 A가 하는 기능도 피부와 상피세포, 점막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막도 상피세포예요. 구강도 상피세포예요. 모든 장기는 상피세포가 돕고 있습니다. 게다가 컴컴한 방에 우리 아이 이불은 덮고 자나 어쩌나 들어가 봤는데 앞이 보여야 말이죠. 한참이 지나야 앞이 보인다면 위더님 비타민 A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신락 같은 빛을 찾아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건 바로 로놉신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합성이 되어서 빛을 감지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비타민 A가 존재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밤눈 어둡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비타민 A가 결핍이 되었을 때 야맹증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비타민 A 어떠세요, 리더님? 하루 전체 베타카로틴으로서 3mg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 자료에서 비타민 A를 먹었더니 폐암에 걸렸다. 이런 연구 자료를 막 어디선가 들고 와서 야, 큰일 났다. 비타민 A 먹으면 폐암 걸린다더라. 흡연자가. 아니죠. 그 연구 자료는요. 흡연자가 고함량의 비타민 A를 오랜 기간, 10년 이상 섭취했을 때 나타날 비율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때 그 실험에서 먹었던 양은 일일 권장 섭취량의 10배에서 20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에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폐암이 걱정이 되시면은 비타민 A를 끊는 게 아니라 뭘 끊어야 돼요? 담배를 끊으셔야 되세요. 예, 이게 자꾸 필요한 거를 뭘 끊으셔야 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 지용성이니까 뭐랑 같이 드셔야 되시죠? 기름과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기름과 같이 드시겠어요? 차돌박이 구워서 같이 먹을까요? 아니더라. 포화지방산을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과 같은 불포화지방산과 함께 드셨을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지죠? 그런데 나는 베타카로틴 한 개, 카로틴 플러스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오메가3도 같이 먹어야 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신다면은 그럴 때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BDHA 블렌드로 다가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어떠세요? 이건 학생들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거 학생들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타카로틴이 1.2mg, DHA, EPA가 520mg, 오메가3가 520mg 정도 들어있다는 것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도 필요한 용량이에요. 게다가 안구 건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러니 눈 건강에 뺄 수 없죠. 베타카로틴의 흡수도 촉진시켜주면서 안구 건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량. 여기에 빌베리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빌베리 동그라미, 두원료죠.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빌베리 이런 베리류가 하는 역할은 항산화 작용인데요. 특히 어떤 곳에? 미세한 혈관. 리더님의 몸에 가장 가는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은 눈과 콩팥입니다. 아, 나의 눈과 콩팥에 항산화 작용이 잘 돼야 미세혈관의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죠. 시력 저하도 지연시킬 수 있겠죠. 눈의 피로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과 함께 오메가3, 빌베리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서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기 아동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 먹는 알수가 많아요. 좀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효율적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화라는 두 글자가 붙었어요. 리더님, 더 이상 바디로션 하나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던 신생아가 아닌 거죠. 이제 우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눈에는 아이크림, 목에는 넥크림 발라야 되는 것처럼 종합 비타민 하나로 몸을 전체 케어할 수 없다. 안구에도 노화라는 포커싱이 잡히게 됐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눈의 노화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햇살 쨍할 때 밖에 나갔더니 눈물이 철철 흐른다. 뭐 슬픈 일도 없는데 왜 이렇지? 뭐죠? 빛번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강력한 자외선을 망막에서 차단해 줄 수 있는 내 눈 안의 선글라스. 이게 밀도가 느슨해졌다라는 겁니다. 리더님의 망막에는요, 바늘구멍만한 시신경과 시세포가 몰려있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황반에 밀도가 느슨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블루라이트도 자외선도 차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신경과 시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죠. 언제부터 이 밀도가 느슨해지느냐?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노화 이야기하면 맨날 나오는 나이 40대부터.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30대 중반부터도 감소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눈 건강을 좀 더 미연에 건강하게 케어하고 싶으시다면은 기존의 카로틴 플러스나 BDHA 블렌드로 관리해 오시다가 바로 비전 아이디로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전 아이디는요, 비타민 A 210 마이크로그램, 루테인이 10.8mg이 들어있어요. 루테인은 마리골드라는 꽃에서 추출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왜 뉴트리라이트 제품에는 지아잔틴 안 들었습니까? 다른 회사는 루테인, 지아잔틴 16대 4, 18대 2, 19대 1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왜 안 들었나요? 자, 리더님. 마리골드라는 꽃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성분은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딱 쏙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대부분 식물에서 유효한 성분을 추출할 때는요,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같이 추출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루테인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아잔틴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 식약처에서 둔하는 양만큼 표기가 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표기만 안 해놓은 거죠. 그렇다고 리더님, 시중에 판매하는 18대 2, 16대 4를 먹으면 내 눈에 들어가서 16대 4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루테인이라는 거 80%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미 밀도가 느슨해지시기 전에 이전의 관리 차원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들도요, 제형에 따라 니즈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성질환이 있어서 알약을 많이 먹어서 물과 함께 삼키는 건 질색이야 하시는 분들은요, 내 눈에 하트 충전 젤리로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마트에 파는 그런 우리가 간식으로 사 먹는 그런 젤리는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루테인이 함량이에요. 얼마 들어있어요? 10.8mg이에요. 비전 아이디와 동일한 양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오, 그럼 비전 아이디 못 드시는 분들, 나 삼키는 거 나는 별로야. 나는 그냥 맛있게 먹고 싶어. 간편하게 먹고 싶어. 우리 아이들도 삼키는 건 별로야. 그렇다면 젤리 타입으로도 관리를 하실 수 있다. 마리골드꽃 추출물 들어있으니까 30대 이후 성인들이 먹기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세 이상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흡인, 아이들이 젤리를 입에 넣고 막 움직이다가 기도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6세라고 알려드린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리더님 운전하시면서 졸릴 때 이런 거 드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먹다 보니까 도착하니까 빈 봉지만 남아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어머, 어떡해. 나 도대체 루테인을 얼마나 먹은 거야? 이거 지용성이어서 간에 전부 다 쌓여가지고 나 간에 독성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무슨 기능이 있다? 항상성. 항상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오면요, 좀 배설하고요. 부족하면은 합성하고요. 필요하면은 재흡수하는 기능. 그게 항상성 능력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바로 항상성 능력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주로 드시는 의약품을 잘 살펴보세요. 차단제, 억제제, 촉진제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찮게 한 봉을 다 먹었다고 해서 마구 놀랄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또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 지양하셔야 되겠죠? 자, 비타민 D로 넘어왔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D는 몇 가지가 있는지 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몇 가지 있습니까? 단일 제제로? 두 가지, 맞아요.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건 미국산이고 이거 국산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러시면 안 되세요, 리더님. 그러면은요, 우리 소비자들은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함량과 제형과 블렌딩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천 아이느냐,
사천 아이냐, 정제 타입이냐, 연질 캡슐 타입이냐, 무엇과 블렌딩이 되어 있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니즈에 맞게끔 알려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 보이시는 비타민 D입니다. 자, 이 비타민 D가 원래의 기능성을 보자면은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켜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죠, 리더님? 비타민 D의 기능성이 고작 이거 두 개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리더님.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한 거는 보통 칼슘 인 흡수, 뼈 형성 유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이렇게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다? 비타민 D는 호르몬이다.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섭취되어서 세포 조직과 면역에, 근육에 곳곳에서 작용을 하더라.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근육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근육의 내구성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가요? 지방이 침륜이 되고 섬유화가 촉진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성 리더님들 지금 많으시거든요. 근력 운동 많이 하면서 야, 왜 이렇게 펌핑이 안 돼? 난 근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구성이 없어? 오래 가지를 못해? 나의 근육에 지방이 침륜이 되진 않았는지, 비타민 D가 결핍되진 않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뉴트라이트의 비타민 D는요, 1000IU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을 400IU로 본다면 2.5배의 양이 들어있으니 결코 적은 양은 아니지만 어떠세요?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예요? 20에서 30 사이에 있습니다. 결핍은 뭐냐고요? 30 이하로 내려가면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결핍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은 대부분 다 30 이하이기 때문에 20에서 30이면은 그래 뭐 한국 평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부족하죠? 10 이하로 내려가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수준은 30에서 60 사이예요. 이러니 온 가족이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 단체로 가서 독감 예방 접종은 곧잘 하시는데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 혈중 비타민 D 농도 검사는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훨씬 더 많은 건강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60 사이면 베스트, 30에서 20 사이면 조금 더 용량을 늘릴 필요 있다. 버섯에서 유래된 이 비타민 D를 통해서 비타민 D2와 D3가 혼재되어 있으니 흡수율 걱정 안 하시고 챙겨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을 드셨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요. 이 연질 캡슐인 면역톡 핵살 담은 D를 드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4,000IU면 너무 고함량 아닙니까? 이거 이만큼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자, 최대 상한 섭취량이 4,000IU예요. 자, 상한 섭취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 국민의 사람들 중에서 97.5%의 사람들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걸 상한 섭취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4,0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10명에게 7.5명 이상에게는 문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겨울 상한 섭취량. 그러니 누구나 겨울철, 가을, 봄철에 환절기에 좀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4,000IU 너무 고함량 아닙니까? 이것도 지용성이니까 간에 저장되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 만약에 이게 고함량이어서 조금 마음에 걸리신다면은 매일 안 주셔도 되죠. 지용성이니까 저장돼서 쓰일 테니 월수금 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화목토 나눠주셔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D뿐만 아니라 4,000IU뿐만 아니라 연질 캡슐 안에 지용성이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어요. 지용성이 산화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비타민 K는 왜 들어있을까요? 그러니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 거 맞는데요. 흡수된 칼슘이 뼈에 가지 않고 혈관이나 장기나 연조직에 침착이 되면 그게 바로 석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에 석회 생겼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시켜도 흡수된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한다? 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거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비타민 K와 함께 어우러져 있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골밀도 유지뿐만 아니라 연조직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면역 균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활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아연과 더불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이러니 다양한 면역 질환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알레르기와 같은 면역 과민 반응 또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 무엇부터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요. 저는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물론 5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 C. 이렇게요. 비타민 C, D, 아연,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은 면역 오총사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면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음식으로든 건강기능식품으로든 챙겨 드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리포좀 제형이라는 겁니다. 요즘 가끔 광고에서 들으시죠? 저희 영양소는 리포좀 제형입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좀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건강기능식품의 유행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나왔다 금방 없어지고 늘 새로운 걸 원하고. 리포점이 뭐냐? 인지질을 이용해서 영양소를 코팅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를 쓰냐면요. 해바라기 씨유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인지질이라는 기름막으로 영양소를 코팅해 놓으면 우리의 세포막도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콜레스테롤과 함께. 인지질에 쌓여있는 영양소가 세포막에 도달했을 때 어떻다? 훨씬 더 세포에 흡수가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리포좀 제형 기술의 영양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야, 뉴트리라이트에는 리포좀 제형의 비타민 D 없니? 리포좀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때는 그분의 니즈는 뭐예요? 최신 유행하는 제형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햇살 담은 비타민 D로 다가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누구랑 같이 먹습니까? 남편이랑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리더님. 제가 남편이랑 드시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칼슘이랑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비타민 D, 칼슘과 함께 먹었을 때 효율적으로 칼슘을, 마그네슘을 같이 흡수시켜서 골 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신경과 근육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칼맥D, 하루 칼슘 500mg, 마그네슘 250, 비타민 D 400 IU를 드실 수 있는데요. 이거 드시는 분이 비타민 D 단일 제제를 더 먹어야 해 라고 얘기하면 야 무슨 말이야 여기 100% 400 IU 들어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D 400 IU는 함께 블렌딩 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최소한의 양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데 안 쓰실 거예요? 면역에 사용 안 하실 겁니까? 근육에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세포의 활성화에 사용 안 하실 거예요? 혈당 조절에 사용 안 하실 거예요? 다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부족하다. 더 먹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칼슘을 한 글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칼슘은 돌입니다. 돌. 광석이에요. 광물. 흡수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위장장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니까 있어요. 원래 그러한 미네랄입니다. 특히나 위장이 약한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위장장애가 더 심해요. 그렇다면 리드님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돌이라는 광물에서 이 칼슘을 뽑아내려면은 고온에서 순도 높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때의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가 되고 칼슘만 얻는 거예요. 근데 리더님 아시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우러져 있었을 때 서로 보조요소 작용을 하면서 흡수를 촉진시키는데 순도는 높아졌지만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좀 부족하죠. 반면에 돌멩이가 아닌 어떤 거? 원료를 굴껍질이라던가 해조류에서 추출한다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추출할 필요가 없더라. 가소성, 비가소성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열을 많이 가하는 거, 가소성.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는 거, 비가소성. 그러면 칼슘만 얻어내나요? 아니요. 미네랄도, 다른 기타 비타민들도 함께 추출이 되니 어때요? 흡수율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요, 병원에서 칼슘을 처방해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칼슘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병원에서 처방해준 칼슘제야. 하지만 병원에서 칼슘을 처방해 주었다라는 거, 칼슘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거고, 급여로 제공이 되잖아요. 비급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기능에 충실한 영양소들라는 겁니다. 근데 먹고 불편하시다면 같은 용량의 좀 더 프리미엄급 칼슘으로 바꿔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칼슘만 단일제 들어 드시는 것보다 마그네슘이 같이 있어야 하는 이유 아시죠? 세포가 수축할 때는 칼슘,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근육도 뭐예요?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심장 근육이 확 수축하고 이완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뭐라고 해요? 심장마비라고 하죠. 쇼크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분의 심장에서는 마그네슘이 쏙 빠져나가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리더님, 칼슘과 마그네슘은 항상 같이 드시면서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이완과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뉴트라이트의 칼맥디 추어블 타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칼슘을 하루 480mg의 비타민 D를 한 125 IU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드시면서 비타민 D 따로 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비타민 D는 단일체제로 다시 만나보시는 것이 좋다. 얘의 가장 큰 장점은 깨물어 먹는 추어블 타입이어서 어린아이들도 성인들도 골고루 드실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스페어민트 맛 어때요? 좋아하던가요? 손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아하면 동그라미, 싫어한다, X. 싫어하더라. 김수근 기자님, 박지현 기자님, 아우, 막, 싫어하더라.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아이들에게 이거 잘 먹이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뉴트라이트 여기 체험룸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성장 강의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민초파 손 들어봐. 이러면은 애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민초파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MG가 아닌 거예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민초파, 또 민트 초코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막 손 들거든요. 서로 자기가 민초파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여기 중에서 민초파의 최강자를 고르겠다. 민트 초코에서 초코를 빼고 민트만 먹을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봐. 이러면은 막 눈치를 보다가 손을 들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 칼디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먹어볼까? 그럼 아이들이 눈치 보다가 하나가 먹기 시작하면 두 명, 세 명이 막 먹기 시작을 해요. 어때요, 리더님? 사실은 이 민트라는 맛이 어른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자극적인 향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민트 초코에서 초코만 빠진 맛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 유제품을 잘 먹지 못해서 또는 칼슘 급원식품을 챙겨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무기질을 채워줄 수 있는 칼디로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도 드실 수 있어요. 성인도 내가 먹는 삼키는 형태로 먹기가 어렵다면 칼디와 함께 뭐를 좀 보충해주면 좋을까요? 더블 X 보충해주면서 비타민 D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인 용량을 밸런스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E로 넘어왔어요.
비타민 E의 뉴트리라이트 단일 제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갈 E, 파, 셀레늄 E. 소비자가 나에게 물어요. 뭐가 다른데? 나는 뭐 먹으면 돼? 그럴 때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런 대답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소비자가 나에게 갈리와 파셀레늄 E 둘 중에 나 뭐 먹어야 돼? 라고 할 때는 나에게 무엇이 더 적합해?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잘 맞는지를 알려주려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볼게요. 갈이. 비타민 E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마늘 분말, 파슬리 농축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마늘의 기능을 알아야 되겠네요. 식약처에서 마늘 추출물에 대한 기능성을 크게 두 가지로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콜레스테롤의 조절, 과도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것만 들어봐도 마늘은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과 혈행에 이슈가 있는 분들이 항산화 영양소를 찾으신다면 비타민 C와 함께 이런 제품이 좋다라는 거죠. 혈관에 이슈가 있을 만한 거 뭐 있습니까?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거 모두 다 혈관에 이슈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항산화 영양소를 찾으신다면 비타민 C와 함께 갈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은 통째로 드시는 것보다는 으깨서 먹는 게 좋은 이유는 마늘이 으깨질 때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아침마다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씩 퍼먹을 수는 없으니까 마늘 추출 분말 형태로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 마늘의 또 하나의 기능이 항균 작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리더님, 이건 조금, 별개일 수는 있지만, 저라면은 프로바이오틱스와 갈리는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네. 왜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또 갈이는 그런 미생물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할 테니, 내가 먹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정착하고 증식해야 되는데, 이거 마늘 성분이랑 같이 먹으면은 저는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아침에 굿모닝 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어때요? 따로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특정 영양소랑 드시지 마시고. 자, 탄셀레늄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타민 E는 비타민 E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면 셀레늄은 미네랄 중에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산화와 항산화가 만났어요. 어떤 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까?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되는 분들, 음주, 흡연, 스트레스, 과식, 폭식,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목적으로 파셀레늄 E와 함께 비타민 C 같이 드신다면 적절하게 활성산소를 케어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셀레늄 E에는 셀레늄과 함께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이죠. 그리고 칼슘이 들어있어요. 생뚱맞다. 칼슘 왜 들어있어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들어있을까요, 리더님? 제가 파셀레늄이는 항산화와 항산화가 만났으니 활성산소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활성산소가 많다라는 범위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스트레스 들어가 있죠, 그죠? 신경이 예민하고 과민하고 칼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마그네슘과 함께 정상적인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 우리 실제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요, 우울감이나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또 그런 목적으로 블렌딩이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이중 케어로 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갑상선 조직은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이 잘 되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된 경우 자가 면역 질환 말고 그럴 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셀레늄, 아연, 요런 미네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되어 있을 때 뭐를 많이 느껴요? 극도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무기력감, 피로감, 손발 차갑고 이런 것들. 아, 요런 케이스도 파셀룰리미가 좋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 폴릭이네요. 아이언 폴릭에는 아연이 안 들어있습니다, 리더님. 아이언 폴릭은 아연이 든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네, 철, 엽산, 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고요? 다 혈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물질이고 엽산은 적혈구를 만들 거고 칼슘은 혈액 응고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출혈을 막아줄 겁니다. 자, 빈혈이 있어서 아이언 폴릭을 먹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아이언 폴릭 하나만 달랑 전달해 주셔도 도움을 받을 순 있지만 따져보면 철분은 비타민 C가 있어야 흡수가 촉진돼요. 아세로라 C 추가가 됩니다. 철분을 먹었더니 변비가 생긴다네요. 프로바이오틱스 추가가 되겠죠. 비타민 B9, 엽산은 B12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적혈구를 만들 수 있으니 B 플러스 추가가 되었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가 되니까 비타민 D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 아이언 폴릭 하나만 드신 분과 아이언 폴릭, 비타민 C,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 플러스 이렇게 드신 분과 뭐가 다를까요? 시너지 효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님, 이 단어를 기억해 놓을까요? 문장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작용한다.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작용합니다. 어디에 좋은 바나나의 영양소라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다양한 영양소가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언 폴릭도 또 기타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HN 서플리먼트. 우리 여성분들만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S, 스킨. H, 헤어. N, 네일. 모발과 피부와 손톱은 남자들도 있다. 남성분들이 드셔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여성분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하시고 남편분들 안 나눠주세요. 드셔도 됩니다. 판토 블렌드와 SHN 서플리먼트의 공통점은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비오틴이 고함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은 SHN 서플리먼트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데 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콜라겐을 가수분해 형태로 잘라놓은 L-시스틴과 글리신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리더님, SHN 서플리먼트를 드셔도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왕 드시는 거 하이드라 액티브랑 같이 드세요.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 히알루론산 들어있으니 피부에 콜라겐이 구조물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차면 어떨까요? 피부 장벽이 더 두꺼워질 수 있죠. 보습막이. 파이토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와 함께 SHN 서플리먼트와 함께 비타민 C를 조금 더 얹어주고 MSM은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 동안 이 SHN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건강한 단백질 대사와 아름다움을 케어하시고 잠자는 동안에는 아쿠아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밀배유에서 추출한 글리코실세라마이드. 이게 뭐냐? 피부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세라마이드라는 층이 존재합니다. 피부 장벽층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게 도톰해요. 어린아이들 볼 집어보면 어때요? 통통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세라마이드 층이 얇아져서 거죽처럼 달라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더님 그거 경험해 보셨죠? 아침에 베개 자국이 이렇게 납니다. 옛날 같았으면 세수만 하고 나면 없어질 베개 자국이 하루 반나절이 가도 계속 있어요. 후쿠선장처럼. 이거 지금 뭐죠? 피부의 장벽이 얇아진 거예요. 자, 이 글루코실 세라마이드의 섭취를 통해서 세라마이드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바로 직접 말고요. 샤워하러 가시기 전에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낮 동안 그리고 저녁 동안 아쿠아 서플리먼트와 SHN 서플리먼트로 아름다움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타민 미네랄의 제품들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끝나지 않았어요. 못 보내드립니다. 꼼짝 마세요. 퀴즈가 남아있어요. 숨은 쉬시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얼른 진행하도록 할게요. 뉴트리라이트의 퀴즈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어린애들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성인들 중에서도요, 데일리 추어부를 드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만 너무 먹으니까 맛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키즈 비타민 미네랄로 바꾸셔도 되세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제외하고 결핍될 만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채워뒀습니다. 아침, 저녁 또는 아침,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왜? 소화 효소와 담즙산이 분비될 때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빈속에 먹으면 말짱황이냐? 아니에요. 빈속에 드셔도 흡수가 되고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제공하실 때에 얘를 빻아서 음식에 넣어주고 그러시면 안 되세요, 리더님. 우리 애가 이거 잘 안 먹어요. 빻아서 음식에 넣어주면은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음식조차 안 먹어요. 우리 엄마가 주는 음식은 다 맛이 이상해. 뭐가 생겨요? 편식이 생깁니다. 밖에 나가면 잘 먹는데 집에 오면 음식을 안 먹어요. 네.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 편식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엄마가 자꾸 영양제를 갈아서 음식에 넣어주니까. 그래서요, 리더님, 아이들에게는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필요성을 인지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제품 뒤에 있는 라벨을 뜯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이지? 칼슘, 마그네슘, 인, 이거 단단한 너의 뼈를 만들어주는 것들이야. 이걸 먹어서 너의 뼈가 단단해지고 길어지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비타민 D 보이지? 요건 너의 면역을 튼튼하게 해줘서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도와줄 거야. 설명해 주고요. 한 알씩, 두 알씩 용량을 조절하면서 먹이면 돼요. 자,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강사님, 운동 안 하면 단백질 먹지 말라면서요. 살찐다면서요. 아니요, 누가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단백질은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원료가 아니에요. 단백질은요, 내 몸에 생리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의 원료이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면서 세포를 구성하고 면역세포 항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운동까지 한다면 근육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원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효소,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에 단백질이 있으니 단백질의 섭취, 면역이 굳건하게 서려면 면역세포의 활성화, 정상적인.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필요하다. 한 스쿱당 9g의 단백질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0mg. 250씩 나눠서 드실 수 있다. 그러니 리더님, 뉴트라이트 키즈에 칼슘 제품이 단일 재질로 없는 거를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세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로도 먹을 수 있으면서 프로틴으로도 공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만약에 여기에 칼디까지 먹어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자, 우리 아이가 이거 잘 먹지 않습니다. 리더님,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프로틴을 물에 개인 다음에 살짝 얼려서 갈아주면 슬러시가 돼요. 그때
뭐 블루베리랑 같이 갈아주면 블루베리 맛 슬러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스크림 틀에 이 프로틴을 녹여서 넣은 다음에 블루베리를 넣거나 견과류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볼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모양을 바꿔주면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미네랄과 어우러져 단백질이 우리 아이의 성장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떨까요? 19종, 17종 영혼 없이 만든 프로바이오틱스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지 마세요, 리더님. 다 들어있어, 19종. 다 들어있어, 17종. 과연 거기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적혀져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정도만 의미 있는 숫자이고 나머지는 의미 없는 수치들이에요. 있으나 마나. 그런 균주들이 우리 몸에서 무슨 작용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어린아이들 너무나 많고 다양한 균주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은 얘네들도 미생물이다 보니까 불편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복통, 복부팽만감, 설사,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처음 만난다면 단일 성분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비피더스 균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비피더스균은 대장에 작용합니다. 대장에 누가 살고 있어요? 면역세포가 살고 있죠. 자, 대장 점막 살고 있는 이 면역세포는 적당히 훈련을 잘 받아야 면역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처음 시작할 때 대장 점막에서 유익한 균주가 잘 증식될 수 있도록 비피더스균을 선택하되 그 비피더스균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비피도박테리움 HN01 군주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죠. 데이터를.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파우더를 먹게 되면 기관지로 흡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개어서 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하지만 분유에 타서 주는 건 또 별로예요. 왜요? 분유 온도가 45도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살아있는 미생물은 따뜻한 물 온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정수물에 개어서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리더님. 제가 성대 결절이 있어서 네, 좀 고르지 못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처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로 시작을 하시다가 조금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또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다양한 균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 3가지, 5가지, 8가지 점진적으로 늘려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역하면 5개의 영양소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거. 비타민 C, D, I 다 들어있죠. C와 D, 아연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도움 줄 수 있는 블렌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뮤니티 플러스 언제부터 먹일 수 있을까요, 리더님? 프로바이오틱스 생후 6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데요. 이게 파우더니까 생후 6개월 아기들은 물에 개어서 조금씩 한 포를 다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3분의 1, 3분의 2 전체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망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 젤리는 사탕 아니고 젤리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왜? 하루 6개 기준 550mg의 DHA와 EPA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보다 많은 줄 아세요? BDHA 블렌드보다 더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성인들 중에서도 나는 오메가 젤리 오메가 먹고 나면은 냄새가 나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메가 젤리로 바꿔서 알수를 6개보다 좀 더 늘리시면 되세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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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드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먹어야 할 오메가3를 제형을 바꿔서
보충을 하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왜 비타민 E가 들어있나요? 지용성 영양소니까 산화되지 말라고 항산화 성분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것은 비타민 E는 비타민 C가 있어야 산화되는 것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항산화 네트워크입니다. C가 E를 도와주고 E가 오메가3의 산화를 방지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리더님, 얘도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때는요, 좀 지켜봐 주셔야 되세요. 알이 통째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강의를 하셨던, 제 강의를 들으셨던 리더님들은 이 집을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집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메이 코리아에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이 집을 한 채씩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나는 받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얼른 주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손 들으셨죠? 네, 손 한번 내려보실게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절대 매매, 임대, 전세 안 돼요. 내가 무조건 살아야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살 수 있다. 둘째, 가사 도우미를 절대 쓸 수 없어요.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뜰채로 나뭇잎 걷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빼고 락스로 빡빡 밀고 손님이 올까봐 무서워요. 왜? 청소할 게 많아지니까. 집이 노예인지 내가 노예인지 모르고 계속 살아야 돼. 그래도 이 집을 받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홀로 외로이 청소하다가 생을 막 하셔야 될지도 몰라. 받으시겠대요. 기경이 리더님. 이 집은요, 현대인의 우리 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단칸방에 살 때는요, 용달차 한 대면은 전국을 이사 다닐 수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원룸도 용달차 한 대로는 이사를 못 가요. 우리의 생활 규모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루 세끼 밥만 잘 먹으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 내가 하루 세끼 밥 잘 먹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도와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리더님, 내 건강을 위해 건강 도우미 하나 정도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마련해 두시면 좋아요. 혈행이면 혈행,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수면이면 수면, 호르몬이면 호르몬. 다양한 것들을 건강 도우미로 케어해 주시면은 훨씬 더 이 대저택 같은 내 몸을 잘 케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래 초이스 총정리 강의는 60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거진 다 2시간을 했어요. 아니면 90분 이상. 잘 참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요, 리더님,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나 좀 궁금한 거 있고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가차없이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해피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잘 복습하셨다가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번 초이스 총정리 2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입시학원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성대 결절이신데 어떡해요. 안타까워서 저희 팀을 위해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쪽집게 과외 수업 해주신 우리 취재한 리더님이라고 할 뻔했네. 강사님께 우리 의뢰와 같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